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 하는 주제로 사망보험금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얼마가 적당할까를 주제로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인, 저희 회사 동료인데 지인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시흥에 있는 장례식장이었는데 총 4개 호실에서 고인을 모시는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한 개 호실에는 89세, 그리고 91세, 94세의 고인이 모셔졌었고, 그리고 41세 고인을 모시는 장례식장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 지인의 남편분이 41세 남편분이셨어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죠.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사망한 장례식장의 호실과 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신 이 장례식장의 호실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죠. 저도 저희 집의 가장이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과 고통이겠죠. 이 직업이 직업인지라 장례식장에서 보험 관련된 생각이 머리에 스쳐요. 장례식장이 제가 이번에 처음 간 건 당연히 아니니까. 되게 많은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면 이 직업병이죠. 꼭 이런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과연 이 고인도 암진단금 같은 진단금 위주로 보험을 좀 가입을 하셨다가 사망하신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죠. 통상 이렇게 젊어서 요절하신 분들 장례식장을 가면 이런 생각을 특히 많이 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을 보고 또는 잘 가지고 있던 종신보험을 어떤 설계사가 또는 유튜브에서 선동하는 일부 설계사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해지는 하지 않았을지 굉장히 많이 걱정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해볼까요? 뜬금없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입하고 싶어하는 보험 1위가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실비입니다. 다 맞추셨을 거예요. 2위는 뭘까요? 암보험입니다. 암보험. 사실 유튜브로 이렇게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이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저한테 이제 연락 와서 보험을 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게 실비랑 암보험 하나 들고 싶어 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흔히 아는 거니까, 그쵸? 자, 재밌는 사실은, 자,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가장 들고 싶어 하는 게 사실상 실비는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상 1위는 암보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 환자분들이 가장 가입하고 싶어 하는 보험 1위는 뭘까요? 진단금을 암에 걸렸으니까 더 늘리기 위한 암보험일까요? 예, 아닙니다. 이 암 환자분들이 가장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 보험은 종신보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지인의 사망은 그 심장박동이 멈추는 거지만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의 사망은 심장박동도 멈춤과 동시에 플러스 월급 통장의 입금도 같이 멈춰버립니다. 우리나라 남자가 60세까지 100명 중에 몇 명이 사망하는지 아세요? 제가 많은 영상 중에 한 번씩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남성이 100세까지 100명 중에 몇 명이 사망을 할까요? 네, 여기 통계청 자료를 보면 100명 중에 27명이 사망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4명 중에 1명이에요. 4명 중에 1명이 60세 생일까지 못 산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또래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 아버지의 주변 친구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는 돌아가셨을 거고 지금 이제 50세, 60세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확률이죠. 자, 여러분, 보험에서 가장 기본은
실비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보장입니다. 기본은 실비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보장입니다. 우리가 보험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보면 알 거예요.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고 고기 잡으러 나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살아서 못 돌아오니까 동네에서 계모임을 하는 거예요. 저 집에 누가 사망했다더라 하면 돈 모아서 주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즘에 보험을 가입한 행태들을 보면 사망보험금을 이야기하기를 설계사들도 꺼려하고 소비자들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보장이에요. 그래서 물론 설계를 사망보장 위주로 설계를 할 수는 없지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60세 또는 65세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다 크기 전까지 또는 내 소득 활동이 끝날 때까지 그때는 내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때까지만 보장이 되는 사망 보장이 되는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여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기보험이라는 것은 쓰면서 할까요? 이 정기보험은 납입하고 나면 환급금이 없죠. 돈이 안 쌓입니다. 받는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신보험은 어떻죠?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을 계속 받다가 은퇴 이후에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내가 낸 돈의 100에서 200%가량을, 이건 가입 나이에 따라 달라요. 100에서 200%가량을 노후생활자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받는 형태는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연금에 가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낮춰가면서 해지환급금을 아까 말씀드린 내가 낸 돈의 100% 또는 200%그 사이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신보험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정기보험보다는 종신보험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집 가장의 사망보험금, 이게 오늘 주제였죠. 사망보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얼마가 적당할까요? 저도 항상 고민이에요. 우리 집 저도 가장이니까 내 사망보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내가 혹시나 잘못됐을 때 얼마를 남겨줘야 될까? 보통은 만에 하나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2년 정도의 생활비는 남겨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남겨진 엄마가 아이들을 추스리고 2년 정도는 돌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하러 나가야겠죠. 자, 또는 이 방금 말씀드린 생활비의 개념 플러스 우리 집에 현재 있는 부채, 대출금 사이즈만큼은 더 가입을 해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납입 여력입니다. 납입 여력도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겠죠. 내 납입 여력만큼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유지 못하는 보험은 이 종이 조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사망을 보장받다가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감당 가능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종신보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망을 보장받다가 노후의 생활비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을, 그쵸? 이런 형태의 보험이 출시되고 나서 가입하신 회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사망만 보장받는 종신보험보다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연금처럼 이렇게, 연금은 아니지만 연금처럼 사망보험금을 낮춰가면서 내가 낸 돈을 이렇게 100% 200%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보험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실제로 말씀을 하세요. 또 내가 낸 돈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감도 되게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분도 계세요. 노후 생활자금 목적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사망보험금도 따라 올라가겠죠. 물론 이게 정상적인 이 의식의 흐름은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 오늘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오는 길에 이런저런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얼마가 적당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제 회원님들께는 주식 강의와 밴드 초청을 통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드려요. 보통 이렇게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요것 때문에 제가 주식 강의도 해드리고 어느 정도 관리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화살표 누르시면 연락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